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은 이제 설날이지만 여기는 제가 사는 스웨덴은 연휴가 아니라 그냥 별반 다를 거 없는 평일이기 때문에 설날의 그런 기분은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 건강과 관련된 어려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 스웨덴의 병원 시스템에 관해서, 그리고 저와 동일한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소리가 되게 이상했어요. 일어나서 이제 부엌에 갔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귀가. 그래서 귀를 막고 제 남자친구한테 너무 시끄럽지 않냐고, 지금 여기 막 냉장고 소리면 이게 내 귀를 아프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냥 똑같대요, 그전이랑. 근데 저한테는 귀에서 막 별 소리가 웅웅웅웅웅 막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전자기기에 있는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들이 제 귀를 막 아프게 하고 막 계속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말할 때도 그렇고 저 스스로가 말할 때도 그렇고 귀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말을 할 때마다. 뭐 안 들리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귀가 너무 아픈 거? 찾아보니까 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명은 좀 있어요. 갑자기 확 조용해진 다음에 삐 하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거든요.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번 이명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냥 계속 웅웅웅웅웅웅 귀 안에서 계속 양쪽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하고 막 난리가 났죠. 이제 잘 안 들리고 귀가 너무 아프니까. 근데 또 스웨덴 병원 시스템이 내가 가고 싶다고 막 가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막 내가 귀가 아프다고 이비인후과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기 걸렸다고 뭐 바로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은 여기는 보건소 같은 개념의 1차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과를 딱 가리지 않고 우선 거길 가서 검진을 받아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스웨덴 이 병원 시스템에 안 좋은 소리는 다 들었어요. 너무 아파도 가면 약을 안 준다, 치료를 안 해준다, 가면 엄청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었대요. 너무 아팠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가서 쉬라고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되게 심각한, 긴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막 이거 찾아보고 이러니까 너무 이 귀에 관한 건 긴급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그 귀 안에 있는 세포들이 죽으면 회복될 수가 없대요. 우리가 막 치료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정말 끝 그대로. 근데 또 찾아보니까 원래 뭐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하면 내가 아픈 증상을 입력하면 최악의 경우들만 나오잖아요. 뭐 입력하니까 뭐 돌발성 난청이다 해서 뭐 이명 왔다가 뭐 소리가 안 들리고 그렇게 해서 청력 세포들이 죽고 그래서 청력을 뭐 완전히 잃는 뭐 사람들이 늘고 있다. 뭐 너도 그럴 수도 있다. 막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참다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막 소음이 엄청 심하잖아요. 도저히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말하고 바로 보드 센트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래서 내 상황을 말하고 시간을 예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좀 기다렸어요. 한 45분, 50분 정도? 그래서 기다려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의사를 또 바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간호사 먼저 만나서 내 상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의사 만나겠다 싶으면 의사를 만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전 간호사를 만났어요. 근데 간호사가 뭐 어디 콘서트 갔다 오지 않았니? 어디 시끄러운 데 갔다 오지 않았니? 주말 동안? 그리고 제 귀를 검사했는데 아무런 뭐 중이염이나 염증이나 그런 게 아예 없대요. 그냥 그 간호사분이 말하기를 교과서나 이런 우리 실습하는 책 보면 거기에 나오는 진짜 깨끗한 귀 있잖아요. 그냥 딱 그런 귀래요. 너무 이상적인 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명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며칠 있으면 사라지니까 그냥 한번 두고 보자고. 근데 만약에 혹시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바로 아침에 8시 되자마자 전화해서 예약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전화하고 아니면 그냥 며칠 있다가 사라질 거다 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정말 내내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너무 시끄럽고 귀가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집에 와서도 헤드폰 쓰고 소리도 못 듣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잠을 잤어요. 세상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지? 그래서 조용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명이 좀 사라졌나? 하고 갔죠, 부엌에 또. 부엌에 갔는데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바로 음악을 켰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보고 여기다 대봤는데 음악이 완전 다르게 들려요.
그 우리 음악 들어보면 베이스 막 둥둥 하는 그 되게 낮은 음 있잖아요. 둥둥둥. 여기는 들리거든요. 그냥 완전한 그 노래가 들려요. 여기 들어보면 그런 둥둥둥 낮은 음이 아예 안 들리고 정말 고장난 이어폰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이게 왜냐면 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했던 그 최악의 상황이 이제 저한테 발생한 거였거든요. 이명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남자친구 소리가 다르게 들려, 양쪽이. 그래서 제가 막 음악을 틀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청력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 틀어봤는데 제가 낮은 음의 소리를 아예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막 해가지고 8시 되자마자 그 병원에 보드 센트럴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이거 되게 긴급한 상황이라서 예약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 감사하게 다행히 8시에 문이 열었는데 바로 10시에 예약을 잡아줬어요. 이것도 사실 흔치 않은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 한국 분이 한 명 계신데 그분이 한 7년, 8년 동안 여기 사셨거든요.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내가 한국에 가야 되는 건 아닌지, 왜냐면 한국은 훨씬 빠르잖아요. 막 예약을 하고 막 대학병원 아닌 이상 바로 내가 이비인후과를 갈 수 있고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막 비행기 티켓도 알아보고, 왜냐면 여기서 잘못되면 이건 진짜 시간 싸움인데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은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정말 이건 운에 따른다고, 그러니까 뭐 해도 더 약간 과장해서 말하고 너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근데 어쨌든 알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의사 선생님도 다시 귀를 검사를 하고 이제 뭐 염증 같은 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분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아니었어요. 약간 제가 볼 땐 내과인 것 같아요. 근데 우선 할 수 있는 뭐 기본적인 검사 같은 건 했어요. 근데 그분도 이게 전문의가 아니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안에 있는 정말 이비인후과 전문의 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이 다행히도 제가 아파가지고 정말 그 연구 자료며 논문이며 다 찾아봤거든요. 왜냐면 혹시라도 여기서 약을 안 처방해주면 내가 어떻게라도 구해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그 약이랑 똑같은 거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서는 약을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처방을 안 해준대요. 근데 이것부터가 이제 긴급한 상황인 거를 알 수 있게 했고, 그래서 바로 약국 가가지고 약 받은 다음에 이제 먹기 시작했죠. 이제 스테로이드 관련된 약인데 혹시나 이게 귀 안에가 이런 세포들이 부어 있거나 해서 소리를 누를 수도 있어서 그거를 완화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지금 하루에 6알씩 먹고 있어요. 이게 호르몬 약이니까 계속 먹으면 엄청 안 좋다고 했고, 그래서 어쨌든 정말 다행히도 귀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왜 걱정을 했냐면 연구 자료들을 읽어봤을 때 이 돌발성 난청을 겪은 사람들 중에 30%만이 완치가 된대요. 나머지 뭐 60% 사람들은 70% 사람들은 반은 완전히 청력을 잃고 반은 일부만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시간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병원에 와서 그 약을, 스테로이드 약을 빨리 먹을수록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 지금 우리는 뭐 정보 얻으려면 구글, 네이버, 유튜브 검색해서 다 얻을 수 있잖아요. 덕분에 제가 바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4, 5시간 만에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30% 안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너무 빨리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팸콜이 많이 와서 안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저 사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이래요. 근데 거기가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 분들이 계시는 곳. 거기서 전화 오더니 우리가 이미 진료 예약을 잡아놨다고 다음 주 목요일날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바로 그렇게 예약을 해준 거예요. 긴급한 거 알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나 지금 귀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도 가야겠냐 했더니 그래도 꼭 오라고 와서 검진 받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병원 가서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 분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아까 학교 가는 길에 동네 친구를 잠깐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물리치료사예요. 다른 나라에 살다 이제 스웨덴에 온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진짜 너는 운이 좋은 거라고. 왜냐면 자기 와이프도 이명을 되게 심하게 앓고 있대요. 그래서 그 똑같은 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6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두려웠고 이 경우에는 진짜 한국에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야겠다 싶었는데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쪽에서 먼저 당장 일주일 만에 예약을 잡아주더라고요. 그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아프면서 완전히 이제 회복되면 좋겠죠? 아프면서 느낀 거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런 소리도 없는 소음도 없는 이 적막함,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전 그동안 당연히 여겼죠. 내가 볼 수 있고 뭐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걸. 근데 이번에 겪으면서 그 이명 겪는 사람들의 고통 단순히 그냥 조용해지고 삐뭐 5초만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웅웅웅웅. 그래서 타인의 소리 그 소리가 너무나 괴롭게 들리는 그 심정이 뭔지 이제야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건강한 거에 감사하고 여러분도 건강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스웨덴 의료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최악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언제든 의사들이 나서서 도와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거는 제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여기 와서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이게 원인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사실 뭘 조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물어볼 텐데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명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찾아봤는데 돌발성 난청인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 학교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진짜 응급실에 가든가 한국에 계시면 응급실 가든가 이비인후과 당장 가셔야 돼요. 정말 시간 싸움입니다. 늦으면 회복이 안 돼요. 정말로 바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열심히 잘 몸 챙겨서 건강해져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